태백편 2장은 1장의 지덕을 이어받아서 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예라는 규범이 필요해요. 그런 이 덕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함을 밝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즉, 예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미워하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예술적 규범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왈, 공자는 말했습니다. 공이 물에 즉노. 다시 말해서 공손하되, 전부 이 기본 덕을 얘기했죠. 개인적인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 신, 용, 직이라는 개인적인 덕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전부 무예죠. 예가 없을 경우의 결과, 이걸 말하는 그런 장이니까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답은 아주 쉽죠. 그래서 공손하되 물에 예가 없으면, 즉 노하다. 노는 뭐예요? 헛쓰고만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신이 물에 상가되, 아주 신중하게 돼 상가되 예가 없으면은 겁쟁이다. 용감하되 예가 없으면은 아주 단폭하게 된다. 정직하다. 그것이 예가 없으면은 아주 사람을 강박하게 만들죠. 목을 뒤트는 듯이 강박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개인적인 덕목인 공과 신과 용과 직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을 무엇으로 규제하느냐? 예로서 규제를 해야죠. 예로서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불상사가 난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군자의 이 덕목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거를 사회적으로 군자의 그 모범과 사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군자, 도거, 친. 군자는 여기서 부모라고도 얘기하고 친족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친족에게, 아버지에게, 부모 중에 친족이 가장 가까운 아버지죠. 짧게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독실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고, 즉 군자는 부모에게 독실하게 사랑함을 하면은, 즉 그러면은 민흥어인, 백성이 인에 일어난다. 백성은 인에 힘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구죠. 고구를 그냥 예친구, 인연이 오래된 사람이 예친구를 불유. 여기는 그냥 버리지 않으면 이랬는데, 그냥 무관심하지 않으면 예친구를 불유하면, 예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백성들은 인신이 후하게 된다. 이렇게 직해가 가능한데,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죠. 즉 앞부분 개인 덕목의 규제죠. 요거는 개인 덕목의 규제죠. 그 다음 뒷부분은 바로 군자의
그 법원과 사회 교육을 얘기하는 그런 장인데, 전반부 문장을 분석해 보시죠. 문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는 뭐예요? A, 0, 2. 그 다음에 물에, 항상 물에가 들어가 있죠. 얘가 없으면 즉, B. 이런 문장이죠. 네 개 문장이 전부. A, 물에 즉, B. 즉, A가 물에 하면은 B가 된다. A는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덕목이죠. 공이나 신이나 용이나 직은 아주 긍정적인 덕목인데, 이게 긍정적인 덕목이라도 이게 얘를 접목하지 않으면, 얘가 없다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는 부정적인 어떤 부정적으로 변질이 된다. 네 문장이 전부 이렇죠.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후반부는 군자 A, 그리고 나서 즉 민, B, 군자, 이게 A죠. 군자 A, 즉 민, B.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따 규범적으로 해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앞단은 개인적인 덕목을 규정하고, 뒷부분은 바로 군자의 모범과 사회교육을 얘기하는 그런 장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인 덕목,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만 이해하면은 저 문장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과 신과 용과 직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은 바로 공손함을 얘기해요. 공이 공손하되 얘가 없으면은 아첨하게 된다. 과잉 공손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의미는 아주 공손함,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 올바르게 써지면은 존중 속의 절제가 되는데, 이게 너무 예의가 없을 때 무례하면은 과잉 공손이 돼가지고 아첨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헛수고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은 아주 신중한, 아주 상가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이 있게 되면은 바로 책임 있는 판단이 되는데, 너무 신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다 보면 우유부단이 되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겁이 돼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저것저것 보면은 유유부단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겁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용은 기본적으로 용기, 어떤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신중한 것에 반대 개념이겠죠.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이것이 올바를 때면 의로운 행실이 실행이 되나 이런 예가 없게 되면 너무 난폭하죠. 용감하다고 해서 뭐 어떤 절제가 없이 예의가 없으면은 아주 난폭하게 되는 그런 난이 어떤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은 바로 고둠, 솔직함이죠. 이것이 올바르게 행사되면은 온화한 직언은 정말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것이 예절이 없이 아무 것도 어떤 규제가 없으면은 너무 거친 폭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목을 조르고 아주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 예가 없으면은 바로 공손함, 아첨, 과잉 행위로 변질이 되고 또 신중함, 신이 너무 예의가 없으면은 바로 기준이 없는 신중함, 그거는 바로 책임 회피가 되는 것이죠. 겁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용은 이것이 너무 예의가 없이 용기만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난폭해지고 폭주되니까 혼란한 상태를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예가 없는 용기는 아주 폭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은 이것이 예의 없는 직은 바로 방금 설명한 대로 거친 폭로가 돼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보기로 합시다. 공이 예가 없으면은 쓸데없는 일, 노가 되죠. 그러니까 공은 본래 자기를 낮추는 그런 미덕인데 이것이 예가 없으면은 누구에게도 어느 정도로 공손해야 될지 기준이 없으니까 바로 지나친 몸가짐, 과도한 예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치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중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신은 사려 기품인데 이것이 예가 없으면은 바로 판단 기준이 없어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결과는 겁쟁이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용은 이것이 예의가 없으면은 바로 난폭하게 되죠. 용은 행동 에너지니까 이것이 예의가 없으면은 바로 방향 없는 돌진. 그래서 나는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 다음에 직은 이것이 없으면 바로 즉 진실함이 없으면 말의 온도나 상황이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바로 목조름이죠. 진실이 어떤 때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덕목의 규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군자는 어떻게 군자의 모범과
사회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군자는 친족에게 부모를 잘 독실하게 사랑하면은 즉 민흥거인 바로 백성은 임에 힘쓰게 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은 백성은 인심이 후하게 된다. 자, 후반부 전반부에 비해서 좀 설명이 미진하니까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군자, 독거친. 독은 두텁다 이런 얘기. 진실함, 두텁고 진실함. 친족에게 두텁고 진실하게 한다 이러면은 바로 즉 국민에게 인간적 도리가 바로 일어나게 된다. 즉 이 점은 가족 윤리, 사회 윤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 친구, 불유. 여기서는 뭐 버리다, 방관하다 이런 얘기죠. 옛 친구를 버리면, 즉 국민은 버리지 않으면 국민은 각박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예의 역할. 핵심은 바로 예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핵심은 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장의 예는 바로 억압이나 예형이 아니라 덕을 바르게 작동시키는 어떤 조율장치죠. 그래서 태백편 2장은 덕을 홀로 선하지 않으며 반드시 예를 통해야 이 덕이라는 것은 모두 홀로 쓰지 못해요. 반드시 예를 동반해야지 예를 통해서 바르게 나야지 사회도 개인도 조화를 이룬다. 이것을 밝히는 장입니다. 여기서 이 장을 보면서 저는 고구 불유에서 친구를 버리지 말라.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 친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친구 관계는 비슷하죠. 아주 오래전에 관중과 포수가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관표지구회라고 해서 아주 친구 간의 우정의 대표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중과 포수가는 젊은 시절에 같이 동호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 이익 계산에서 항상 관중이 포수가의 손해를 보면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수가는 관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항상 이해를 해줬던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관중은 포수가의 손해를 많이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포수가의 아뢰므로 우정관계가 유지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정치적인 적대자가 되고 말죠. 즉 포수가가 밀었던 바로
제환공과 관중이 밀었던 사람과 권력 투쟁에서 제환공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제환공이 제나라로 돌아올 때 관중이 제환공을 죽이려고 화살을 쐈는데 잘못 쏴서 제환공이 죽지 않고 관중이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환공이 제나라를 건립하고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수가가 관중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정치를 하게 해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미총 되는 그런 그 높은 직책을 포수가가 제환공을 설득해서 관중은 그런 상의 직책을 맡게 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수가는 제나라를 세울 때 공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세우지 않고 친구를 버리지 않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했을 때 많은 이익을 가져갔고 그리고 자기하고는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해서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관중을 제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려서 제나라를 세웠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의 아주 명문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경상도 촌사람인데 어떻게 아주 인류 중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인류 고등학교를 나와서 나온 사람인데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아주 참 문장이 좋은 사람은 글을 쓰면 아주 훌륭한 사연이 있는 얘기인데 약해서 말하면은 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이 친구가 아주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더 불행하게도 눈이 아파서 나중에는 맹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이 맹인이 된 친구는 72년 2살에 죽었으니까 거의 한 60여 년 동안 이 친구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맹인이 되어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모든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이거를 뒷바라지를 아무 조건 없이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친구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까지도 장사치 해주고 그 자식까지도 아주 큰 회사에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그러니까 사후까지 책임지는 이런 우정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맹인된 이 친구만 우애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불행한 친구들, 아주 무언가 경제적이나 신체적으로 모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항상 감동을 하고 아주 지금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포수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게 맞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친구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친구는
저한테는, 자기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직 주는 것만. 배 있는 사람이 무슨 경제력이 있으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뒷바라지를 거의 3, 40년을 한 그런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요즘 치매에 걸렸는데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도 옛 친구들한테 편지나 혹은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